안녕하세요. 오늘은 밤늦게까지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매일 크고 작은 걱정들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내일 일이 걱정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맞는 건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자꾸만 의문이 들고,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찾아오신 거죠? 괜찮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잠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내뱉으면서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부모님이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밤잠을 설치는 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걱정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라는 걸. 돌이켜보면 제가 중학생 때 친구 관계 때문에 정말 많이 걱정했었어요. 어떤 친구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밤마다 그 생각에 잠 못 이루던 기억이 나요. 혼자서 온갖 상상을 다 했죠. 내가 뭔가 잘못했나? 다른 친구들도 나를 싫어하나? 이제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집안 사정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죠. 고등학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인생이 끝난 것 같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걱정이 과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티베트 여행을 갔을 때 만난 한 노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걱정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자를 미리 내는 것과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며 에너지를 쏟는 것은 마치 빚도 지지 않았는데 이자를 미리 내는 것처럼 불필요한 고통을 스스로에게 주는 일이라는 뜻이었죠. 그 노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티베트에는 산이 높다고 해서 길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아름다운 속담이 있다고요. 이 말이 처음에는 단순히 물리적인 길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인생의 길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넘어갈 방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 여행 중에 직접 경험한 일이 있어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는데 앞에 정말 험준한 산이 나타난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가이드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산을 돌아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위로, 때로는 옆으로, 때로는 잠시 뒤로 돌아가기도 하면서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걱정과 어려움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주 잘해 오셨어요. 제가 사회초년생이었을 때 일이 생각나네요. 첫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해서 상사에게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이 업계에서 일할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절망스러웠거든요. 밤마다 그 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출근길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실수가 저를 더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다른 티베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강물이 바위를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바위 위로 흘러간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걱정과 어려움을 피해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걱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 설 필요는 없어요. 걱정과 함께라도 우리는 계속 흘러갈 수 있어요. 강물을 자세히 보면 정말 신기해요. 큰 바위를 만나면 그것을 부딪혀 부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그 주변을 흘러가거나 바위 위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잠시 고여 있다가 다른 길을 찾아요. 그리고 결국은 바다에 도달하죠. 우리의 인생도 이런 강물처럼 유연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걱정들이 있나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불안, 자녀 교육, 노후 준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정말 다양한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나열해 보면 끝이 없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의 연속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걱정되고, 회사에서는 상사 눈치, 동료들과의 경쟁, 업무 실적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고, 퇴근 후에도 내일 일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죠.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불안정한 시기에는 언제 해고 당할지,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까지 더해져서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많을 거예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종류의 걱정이 있을 거예요. 매출이 줄어들면 어떡하지? 임대료는 어떻게 낼지? 직원들 월급은 줄 수 있을지? 하루하루가 생존의 연속이죠. 저도 한때 작은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면서 한숨을 쉬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게요. 1년 전 여러분이 가장 크게 걱정했던 일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그 걱정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나요?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되었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으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예요. 저는 3년 전쯤에 건강 때문에 정말 큰 걱정을 한 적이 있어요.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는데 그 일주일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하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정밀 검사 결과는 별 문제 없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때문이었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 일주일 동안 했던 걱정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물론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심하는 것은 필요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죠. 옛날 페르시아에 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기쁠 때는 슬프게 하고 슬플 때는 기쁘게 할 수 있는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요. 신하들이 고민 끝에 만든 반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지혜를 줍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간다는 것. 그러니 좋은 일에 너무 들뜨지 말고 나쁜 일에 너무 절망하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인지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없어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도 지나갔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지나갔어요. 지금 이 순간도 곧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크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이것도 분명히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더 강해져 있을 거예요. 그 걱정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해 있을 테니까요.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요. 오늘 하루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과정에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지혜예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도 비슷한 말을 했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요.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통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계획했던 소풍이 취소되어서 실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촉촉한 비에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집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좋은 핑계가 생겼다고 기뻐할 수도 있고요. 비 자체는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보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 내 태도, 내 선택, 내 행동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반응, 경제 상황, 날씨, 정치적 변화,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내가 아무리 걱정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요즘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정말 그래요. 맛있는 음식 사진, 여행 사진, 승진했다는 소식, 결혼 발표, 예쁜 아이들 사진. 보다 보면 정말 모든 사람이 나보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건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들의 일상, 그들의 고민, 그들의 아픔은 보이지 않아요. 마치 영화의 예고편만 보고 전체 영화를 판단하는 것과 같아요. 저도 SNS를 하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은 자신의 좋은 모습만 올리잖아요. 힘들거나 우울할 때의 모습은 잘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면 마치 그들의 인생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어제의 여러분보다 오늘의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발전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마라톤을 생각해 보세요. 42.195km라는 긴 거리를 뛰는 건데 옆 사람이 빠르게 뛴다고 해서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지쳐서 완주도 못할 수 있어요.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달려야 결국 고린 지점에 도달할 수 있죠.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저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소를 잃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외양간을 고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실패라는 단어 자체가 좀 무겁게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전구가 켜지지 않는 방법을 수천 가지 발견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그 경험 없이는 지금의 지혜도, 지금의 따뜻함도, 지금의 깊이도 없었을 거예요. 티베트의 또 다른 지혜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가장 아름다운 꽃이 가장 더러운 곳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맑고 깨끗한 물에서는 연꽃이 자라지 못해요. 반드시 진흙이 있어야 하고 그 진흙이 연꽃의 양분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걱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아름답고 강인한 존재로 성장할 수 있어요. 힘들었던 경험들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작은 행복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우리 모두는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시작도 못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걷다 보면 길이 보이고 하다 보면 방법이 생겨요. 혹시 지금 큰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나요? 직장을 옮길지, 결혼을 할지, 이사를 갈지, 창업을 할지, 새로운 도전을 할지. 이런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는 누구나 두렵고 걱정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에 100% 확실한 선택은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최선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몇 년 전에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지 말지 고민이 정말 많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제각각이었고 밤마다 고민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결국 용기를 내서 새로운 길을 선택했고 지금은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물론 쉽지 않은 과정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선택한 길을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정말 깊은 말이죠. 우리는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 선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는 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린 선택들이 모두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어떤 학교에 진학할지,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될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사람과 사랑할지. 그때는 확신이 서지 않았던 선택들도 지금 돌아보면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은 여러분에게 하나의 연습을 제안하고 싶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맛있게 먹은 한 끼 식사, 따뜻하게 해준 커피 한 잔, 버스에서 양보받은 자리, 친구가 보내준 안부 문자, 예쁜 꽃을 본 것, 날씨가 좋았던 것. 이런 작은 것들도 모두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 일기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할 일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루하루가 감사한 일들로 가득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같은 하루인데도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하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부족한 것에서 풍족한 것으로 옮겨줘요. 걱정은 보통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잃을까 봐 두려운 것에 집중하게 만들잖아요. 하지만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경험하고 있는 좋은 것들에 집중하게 해줘요.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걱정 일기 쓰기예요. 걱정이 들 때마다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한 달 후에 다시 그 일기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걱정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는지, 혹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걱정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바뀔 거예요. 저도 한때 걱정 일기를 써본 적이 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며칠 전에 그렇게 크게 걱정했던 일들이 대부분 해결되거나
별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한 걱정에 쏟고 있었는지. 걱정이라는 감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문제는 과도한 걱정이에요. 적당한 걱정은 약이 되지만 과도한 걱정은 독이 되죠. 저도 예전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특히 밤에는 더 심했죠. 하루 종일 억눌렀던 걱정들이 어둠과 함께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밤이 오면 오히려 평화로워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위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거든요. 그 변화의 시작은 단순했어요. 걱정을 적과 친구 중 하나로 봐야 한다면 저는 친구로 보기로 했어요. 걱정이 저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키고 싶어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걱정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걱정과 함께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걱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멈춰 설 필요는 없어요. 걱정과 함께라도 우리는 계속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신가요? 아이들이 잘 자랄지, 좋은 학교에 갈지, 좋은 사람들을 만날지, 나중에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부모의 걱정은 정말 끝이 없죠. 아이가 어릴 때는 건강하게 자랄지 걱정이고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는 잘할지, 친구들과는 잘 지낼지 걱정이고 성인이 되면 좋은 직장을 구할지, 좋은 배우자를 만날지 걱정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만으로도 그 아이는 충분히 잘 자랄 거예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는 부모, 최선을 다하는 부모이면 충분해요.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지혜로워요. 부모의 과도한 걱정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 주셨던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잔소리도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결국에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거든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상사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갈등, 업무량, 승진, 경쟁, 회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등. 직장 생활은 정말 쉽지 않죠. 특히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언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몰라서 더욱 불안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다른 사람의 평가나 회사의 정책 같은 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오늘 밤도 여러분의 편안한 잠을 기원합니다.